1항 대신 3항 수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80조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원 80조 1항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당원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요. 글쎄요, 지난 17일 당원 80조를 아예 삭제하자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오늘 정오 기준 지금 5만 1,553명이 지금 청원에 동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답변을 해야 되는 기준이 5만 명인데 그 5만을 뛰어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재명 그 후보의 지지자들의 반발은 좀 거센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80조를 이제 삭제하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이게 뭐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 이건데, 아이고 뭐 정지를 시키든 말든 뭐 머리 아프니까 아예 그냥 당원을 아예 그냥 삭제합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원들마저도 그 삭제하자는 움직임에 가세 있습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저는 뭐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삭제하는 게 맞다. 근데 예. 지금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논란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삭제하는 게 동의하지만 비대위에서 그걸 삭제하지 않고 사망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난 상태에서 다시 문제가 논란이 되면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시 이걸 얘기해서 삭제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민주당의 또 여론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대위에서 결정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시 이걸 삭제하자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당내 친명에서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도 최근 토론회에서 당원 80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소될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고 유죄 판결을 날 경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당원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한 걸 보면요. 이재명 의원이 반탁륜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는 건가 싶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 1항 대신 3항을 개정하는 절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윤리심판원이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가 이 사안은 정치 탄압이다 아니다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확대명 양상 내에서 아마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스스로 구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면은 상식이라든가 팩트를 외부 인사들의 참여에 의해서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기구잖아요. 네. 그런데 당무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대표가 사회를 봅니다. 아하.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들어가고 네.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100명 정도의 기구예요. 자, 여기서 다음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뭐 아까 앵커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확대명 분위기로 가고 있고 압도적으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장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자가 당대표고 또 그런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과연 시도당 위원장들이 좀 참여했다고 해서 바뀔 수 있겠느냐. 결국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변호하는 그런 회의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조치는 판정승을 거둔 겁니다. 절충안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친명계라든가 친명을 지지하는 그런 여러 지지자들이 완전한 의미의 KO승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면 됐지 정치적으로 여기서 굳이 아예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여기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절충안 1항은 유지하고 3항은 좀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의결을 한 거죠. 이렇게 절충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스스로 그 자당에서도 그렇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당원 개정하자고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그 당원 개정한 거 반대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러면 같은 잣대로 했어야죠. 이건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기소 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거를 윤리위가 아니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옮겼어요. 그런데 당무위란 것이 예. 당대표가 의장이고 아. 당대표의 의정대로 갑니다.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분명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빠져 있는데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민주당은 꼼수 중에 꼼수구나. 수박 논쟁이라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수박 당원이다. 네, 허은하 의원은 뭐 수박당원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현정 의원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국회의원, 지금 정당에서 핵심이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럼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집단 중에서 법을 가장 어떤 면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게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당헌이 만들어진 게 2015년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그 대표가 야당 시절이었어요. 정말 정당을 이제 부정부패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깨끗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당헌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정당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결하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하러 이게 1심 판결을 합니까? 자, 그거는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논리 들어봤자 결국 이재명 지금 후보가 지금 당장 기소될 위기에 있으니까 바꾼다는 거 국민들 다 아십니다. 무슨 뭐 논리를 대고 뭐 이 무죄 추정 원칙 다 대봤자 그런 것밖에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이 부정부패로부터 깨끗한 정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덮고 갈 것인가? 그건 좀 중대한 어떤 중심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부정부패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 혁신 노력을 한꺼번에 없애겠다? 앞으로 이런 어떤 부담을 안을지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 직접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일 남았는데 지금 이 사건 수사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네. 아마 그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아직 소환도 안 됐는데 그 안에 조사를 다 하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지난 9일 김혜경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씨는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렇다면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언제쯤 이뤄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소환장 보내면 네. 언제까지 나와라, 언제 나와라. 이렇게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날은 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일이 있습니다. 뭐 피의자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시간을 조정을 해달라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소환장 받았을 때 분명히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나오라 그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왜 아직까지도 소환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요. 혹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아닙니까? 지금 아하. 윤 청장이 뭐 네. 소환제 하겠다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이야기를 아니다. 했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가 의원이 네. 뭐 전당대회 맞춰가지고 수사 뭐 정치적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변호사잖아요. 전당대회 8월 말에 맞춰가지고 이걸 뭐 영향을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공소시효에 맞춘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범죄가 있다라고 확인이 돼도 처벌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기소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은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한 열흘 조금 더 남았다라고 하는데 예. 경찰이 직접 기소한 게 아니니까 지금쯤이면 조사 다 끝나고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사가 기소할 건지 여부를 그 결정할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경찰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이러다가 진짜로 김 의원 걱정하는 것처럼 공소시효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진짜로 만에 하나 이제 그 송치가 늦어져 가지고 공소시효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검수완박이나 특히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분리한 것에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네. 이제 넘기면 이제 검찰을 통해서 막 불이 나게 뭐 빨리 공소장 써가지고 내야 되겠죠. 이런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죠. 공소시효가 9월 9일인가 만료가 되죠. 네. 네, 지켜보도록 하고, 그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그런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 법사위원으로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우리 그 최강욱 의원은 그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대법원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왜 법사위에 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사위에 지금 앉아있는 위원들 중에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이제 표적을 삼아서 이지매를 계속 하실 것인지. 법률적으로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법사위에 계시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거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1심하고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고 지금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법을 다루는 법사위원으로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지금 설전인 것입니다. 우리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도우 법사위원장의 방금 그 말에 정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격에 시비를 걸 일은 없다. 여당의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 자격 시비는 일을 수 있지만 본인이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을 받지 않았는데 뭐 문제가 있으니 물러나라 하는 식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왜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장면이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뭐 나는 아직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람인데 왜 사사건건 나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렇게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장이 사회를 좀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최강욱 의원이 여기서 법사위원장을 물러나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본인에게도 방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하나의 이 보호막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벗어던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국회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TBS 문제와 관련해서 오세훈 사장을 언급하기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교통방송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다가 정작 본인 시장직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TBS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장직을 잃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거는요, 월급 안 주면서 계속 일하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은 TBS 보고 굶어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비 오는 날은 상당히 예보 방송을 꽤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날 교통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별로 보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감사 청구도 들어오고 해서 일단 그런 그 교통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TBS 논란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뭐 오세훈 시장 당선된 이후에 계속 지금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반을 이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BS가 운영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장이시니까 명칭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교통방송 이름을 바꾼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현재 정확한 명칭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예요. 그러니까 교통방송이 아니에요. 이름 바꾼 적이 좀 오래됐고요. 네. 그러면서 역할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교통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도 하지만 시사 정보 프로그램도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TBS를 교통방송 예전에 교통방송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제 둘째 날 얘기해서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교통 분야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그럼 그전에 했던 말과 상충이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내비게이션 시대인데 교통방송이 왜 필요하니 이러면서 교통 전하는 것을 상당히 폄훼하시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명칭도 저는 올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TBS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본인은 전에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교통방송이 마치 교통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TBS의 원래 그 역할과 목적이 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시청에서 무슨 시장으로서 뭐 예산을 깎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그러면 정말 시의 운영에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한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이요. 자, TBS가 교통을 중심적으로 안 하면 도대체 왜 그 방송이 생겼겠습니까? 그죠? 박원순 시장 때 이거를 확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주요한 방송의 내용은 교통방송입니다. 교통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서울시에. 자,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에 피해가 있었어요. 당일날은 김어준의 이 아침에 뉴스공장을 쉬고 방송을 했어요. 그 다음날 서울시내 교통이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은 반포에서 상암동 오는데 6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아이고, 예. 자, 그런데 그때 교통방송 뭐 했냐? 그 민주당에 있는 당권 주자들 등등 다 출연시켜서 7명을 중에서 6명을 민주당을 출연시켜서 아침에 그 김어준의 뉴스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으니 시민들이 다들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왜 내 세금을 내는 방송에서 내가 필요한 지금 정보를 왜 제공하지 않느냐. 자, 내비게이션 이야기 하셨는데 내비게이션은 보통의 어떤 교통의 어떤 훈행들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긴급한 상황, 비가 왔을 때 재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실시간 안내해 줍니까?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이 전부 다 TBS를 틀었는데 다들 정치 방송이 나오니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왜 이런 방송을 들어야 되냐는 비판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상업 방송이 모르겠습니다. 다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1년에 400억씩 내서 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는 방송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통방송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다 시민들이 운영한 방송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역할을 똑바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TBS가 그러면 교통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도 하고 다른 정보도 하는데. 교통을 우선적으로 전해야죠. 교통 딴 우선적으로 거보다. 그럼 교통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통은 매 시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지적을 해야지. 아니 근데 TBS의 정체성 재난 자체를 상황이 문제삼으면 안 있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평일에 방송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재난 상황이라도 최 교수님 그러면 이 서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평상시 편성대로 똑같이 57분의 교통만 잠깐 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게? 그날 비 온 날은 분명히 방송을 했어요. 뉴스공장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다음 방송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날 교통이 다 뚫렸습니까? 아니 교통이 평상시로 돌아왔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하는 방송의 내용 자체에서 교통 내용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걸 교통 방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BS라고 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방송으로 바뀌었다고. 예. 누가 바뀌었습니까 그걸? 아니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바꾼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 이현정 의원님, 최진봉 교수님이 어떠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 다 각자들 판단들을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